정리를 하자면 저는 K무브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부산시청에서 열렸던 일본 취업 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한 큐에 내정을 받아서 그 다음 해 2019년도 4월 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환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어떠한 루트로 일본에 취업을 했고 왜 다시 귀국하게 되었는지까지만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귀국 후 한국 재취업 관련 영상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일본어를 살려서 어떻게 제가 한국 법인 일본계 기업에 재취업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번 영상에서는 생략했었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귀국할 일 없잖아요. 다 계획을 짜고 왔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번 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일본계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 혹은 저처럼 일본에 있다가 귀국해서 일본계로 이직하려고 하는 분들께 분명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일본을 떠나기로 마음 먹자 말자 미친듯이 한국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처음엔 엄청 막막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산에는 일본계 기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얄팍한 1년 반 정도의 일본 현지 기업 경력으로는 활용하기에는 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주제 파악은 기가 차게 잘하기 때문에 서울에 위치한 작은 일본계 기업에 들어가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구글링도 했었고 사람인 잡코리아 이력서 싹 다 공개해놓고 일본 기업만 따로 모아놓은 그런 전문 사이트에 이력서를 싹 다 돌리는 등 제 나름대로 꽤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의 노력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좋은 곳이면 좋은 곳일수록 이력서 던져놓고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퍼솔 켈리 코리아라는 일본계 헤드헌팅 전문 기업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정말 어쩌다 보니 하나 얻어 걸렸었죠. 여기서 잠깐 꿀팁. 수많은 헤드헌팅 전문 기업이 있지만 특히나 퍼솔 켈리 코리아가 일본계 기업의 진심인 것만 메모하시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헤드헌터가 카톡으로 연락와서 면접 제의를 하더라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확산 필름을 만드는 회사 어쩌고 저쩌고, 딱 들어봐도 이과 지식이 많이 필요해 보였었지만 한국 가면 백수되게 생겼는데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렸을까요? 당연히 한다고 했죠. 아무래도 한국 법인이다 보니 원래는 한국에서 면접을 봐야 하는 건데 2020년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1, 2차 면접 전부 다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제가 한참 일본에서 재택근무를 했을 때라 일하다 말고 몰래 면접을 봤었습니다. 덕분에 유급휴가 안 쓰고 무사히 1, 2차 면접을 다 마칠 수 있었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채용 흐름은 이러했습니다. 2차 면접까지 통과한다면 잠정적으로 합격시켜주겠다. 대신 귀국하면 최종 확인차 짧은 면담을 한 번 더 가져보자 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회사의 의도는 그래도 얼굴은 보고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귀국하고 나서 최종 면담까지 거친 후에 도쿄가 아닌 서울에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회사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본사 이름은 주식회사 K와, 한국 법인 이름은 서울 K와 광전. 도대체 광전은 왜 붙인 건지 산티나게. 저까지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되는 아주 영세한 기업이었으며 주 업무는 한국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기술 영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사는 일본, 공장은 중국, 그 외 세계 각지에 현지 특파원 같은 느낌으로 현지 소통을 담당하는 법인이 있었고, 저는 그 여러 해외 법인 중 하나인 한국 법인에서 기술 영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일본계 기업은 어떨지 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 대부분은 업계는 이공계열, 직무는 영업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조쏘답게 이제 겨우 2년 차인 저한테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대리라는 직급을 달아줬지만 국내에서 워낙 입지가 좁다 보니 사실 대리 명함은 아무짝에 쓸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일본 본사가 탄탄하다 보니 한국 법인 규모에 비해 월급도 섭섭지 않았고 복지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러한 환경적인 면에서는 만족을 했으나 전형적인 일본 기업 스타일, 그리고 국내에서의 저조한 평판 등으로 인해 거래처와 자주 트러블이 있었고 그게 전부 스트레스로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느려도 좋으니 최대한 미스를 줄이자라는 쪽이다 보니 여기서부터 이미 핀트가 많이 어긋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장은 또 중국에 있었다 보니 중국인들이 납기 약속이라도 안 지키는 날에는 아주 그냥 제가 하루 종일 시달렸습니다. 한국 거래처, 중국 공장, 일본 본사, 그 사이에 끼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왔던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죠. 아주 같은 일이 많았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적이었던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 납기를 못 맞췄었고, 그러자 한국 거래처에서는 왜 제때 못 맞추냐고 아주 그냥
을 들면서 시달렸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잘 해결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담당자가 분이 안 풀렸는지 또 미친듯이 저를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잘 넘겼을지 몰라도 다음번에도 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면서 전화로 엄청 욕을 해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참을 수 있었던 건데도 저도 쌓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준비되어 있던 멘트가 나와버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 그만둘 거니까요. 뚝.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또 아이고 대리님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니까 화 좀 가라앉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저자세로 저한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까지 한 판국에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칼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녔었던 일본계 기업 포함해서 일본 본사는 탄탄한 기업일지 몰라도 한국 법인 일본계 역시 탄탄하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으며 한일 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일본계 기업을 엄청나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캐논이나 제록스 같은 일본계 기업의 삼성은 예외입니다. 진짜 좋은 곳에 가면 말 그대로 천국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1년을 못 채우고 일본계 기업에서 박차고 나왔지만 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본어 실력 살리면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추후 풀어드리도록 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